그래서 벼락치기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FM으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게 조금 길거든요. FM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여기서 이제 뭐 AI를 쓰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저는 AI를 별로 그 쓰는 거를 왜냐면은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거짓말까지는 아닌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랑 뭔가 좀 생뚱맞은 정보를 내가 질문했던 거에 좀 동문서답하는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막 엄청 믿진 않고 그냥 크로스 체크하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제시해주는 어떤 지식이나 답변에 대해서는 검증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는데 잘못 이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를 검증하고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FM대로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5단계를 거쳐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뭐 제가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저도 이제 제가 계속 만들어 봐요. 이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학교 수행평가에 맞게 이제 타이틀에 맞게 공지사항에 맞게 제가 이제 자주 저도 해보는데 그렇게 계속 해보다 보니까 아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면 조금 활용도가 혹은 조금 더 정확도가 혹은 보시는 분이 더 조금 좋은 점수를 주더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디파인이라고 해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계통에서 이게 쓰고 있는 개념인데 저는 저희 쪽으로 이제 입시 쪽으로 차용을 좀 해가지고 디파인이라는 게 정의하다인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일단은 우리가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선생님 저는 잘하는 게 없고 좋아하는 게 없는 좋아하는 게 없고 잘하는 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하나는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잘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을 두 번째로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순서를 두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하는 거를 디벨롭을 계속 해가지고 대학교 가서 학과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흥미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퀄리티, 조금 더 좀 하이 퀄리티의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정 분야, 특정 학문,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계속 딥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잘하는 거는 사실 좋아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라서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잘 하게끔만 만들어 놓고 자유 전공으로 입학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생기부에 만약에 제가 공대를 가겠다라고 써놓으면은 되게 순진하죠. 공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자공학 가고 싶다고 써놨으면은 전자공학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학과는 사실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학과로 간 다음에 전과를 해도 되고 복수 전공을 해도 되고 사람이 인생에 또 대학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다. 내가 일반 이제 뭐 그냥 이학 계열로 갔는데 뭐 화학과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간호학과를 가거나 뭐, 뭐 이제 사범 계열로 가거나 혹은 뭐 의대로 가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다른 뭐 공대로 가거나 인문 계열로 가거나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조금 잡아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저 단계인데 그럼 이제 결국엔 조금 더 딥하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경험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내가 해본 거가 결국에는 보고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게 조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뭐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아직 입학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가 중학생 때 했던 경험들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중학생 때 했던 경험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경험을 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쓰진 못하겠지만 이 생각의 씨앗이 이제 심어진 거죠. 아 거기서 그 분야를 좀 더 디벨롭 해야겠다. 그때 그거 재밌었지 이러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애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분석인데 그 분야에 대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매력적인 키워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들은 어디까지 발전을 했고 지금 신문 기사에는 어떤 그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루브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지금 사실 학생들이 이거를 안 써버릇해서 사실 어렵지 이렇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쓰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하라는 건데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못하는 잘하고 좋아하는 것도 정했고 어떤 경험했는지랑 매치도 좀 되고 그리고 거기서 키워드까지 좀 찾아냈고 그럼 이제 보고서를 좀 예시로 한번 몇 개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나는 이걸 통해서 내 생기부에 어떤 내용으로 조금 이거를 집어넣으면 좋겠는지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발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건 공지사항에 맞춰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제시해 준 거에 맞춰서 실제로 쓰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잘하는 것과 이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죠? 너 잘하는 게 뭐야? 너 좋아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 자녀분들한테 혹은 뭐 남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순식간에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생각을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주 질문을 했던 것들이 그러면 이거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냐?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되냐? 이게 막막한 거예요. 사실 누가 옆에서 딱딱딱 야 너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제가 딱 이제 말씀드릴게요.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 보여드리려고 샘플로 만든 건데 좀 강선생이라는 채널에서 뭘 다뤄봐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입시 관련 이슈 정리한 것도 다뤄보면 좋고 시기별로 학생들이 챙겨야 될 부분도 다뤄주면 좋고 마인드셋 관련해서 다뤄줘도 좋고 자 그럼 입시 관련 이슈는 뭐가 있을까? 마인드셋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걸로 이제 마인드맵을 조금 꾸려서 처음에는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근데 그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마인드맵인데 이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이드로우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쓴 거랑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거 설치하셔가지고 이거를 조금 한 공부 조금 안 될 때 사실 기말고사 아시죠? 공부한다고 스카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막 한 5시간 있으면 5시간 중에 1시간은 놀아요. 왜 그러냐면 집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필연적으로 뭔가 이제 옆에서 누가 건드리거나 소음이 뭐 심하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와야 되거나 약간 그런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그럴 때 이제 번뜩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우를 쓰시면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조금 뭐 잘하는지 좀 알겠어요. 이게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관련한 키워드를 관련한 내용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하셔야 될 게 NCS라는 데 홈페이지가 있는데 경력 개발 경로와 직무 기술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만약에 이 직업을 가면 앞으로 뭐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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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샘플 보여드릴게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NCS라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영학과 관련한 경제학과 관련한 사회과학 관련한 데도 있고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을 1번부터 24번까지 분야별로 나눠서 각각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 넣으시면 원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직무 기술서를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왜 이거 하나만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전기 전자 쪽인데 수차 발전기 선정하기, 생애 주기 비용 검토하기, 송수전 계통 조사 분석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직업에서 이 계열에서 정확히 뭘 하는지를 어떤 직무를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이거
차라리 챗GPT를 검색을 할 거고 키워드를 쓸 거면은 이런 데서 일단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나는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으니까 관련한 주제 5개만 줘봐. 이러니까 좋은 주제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AI를 쓰면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후에 어떤 과정이 또 필요하냐면 일단은 이렇게 정하는데 뭐 한 하루 만에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한 막 30분 만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생각할 수가 없고 좋은 키워드, 좋은 생각들은 길게 고민하는 장고가 필요합니다. 중학생 때 관심 분야를 끌어오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충분한 시간 동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의 내가 이제 어떻게 디벨롭 하냐에 있어서 1학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2학년 때부터는 공대로 안 가고 교대를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요, 학생들이. 바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이게 그게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학교에서 진로를 뭔가 계속 써오라고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너 뭐 하고 싶니? 너 어떤 진로 가지고 있니? 이걸 계속 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데 지금 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회사를 이직을 하고 그 회사를 나오고 학원을 다시 이제 이거를 설립을 하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유리한 위치를 위해서 이거를 작업을 하는 거지 실제로 진출을 한다는 생각까지는 또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없다면 이제 큰 계열 정도만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열 중에서만 고르면 되니까 선택폭이 넓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구로 쓰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연구원 이렇게만 쓰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이거를 설계하시는데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잘하는 게 만약에 좋아하는 게 뭐 하고 싶은 게 반도체 식각 공정 레시피를 설계하는 연구원 이렇게 좀 길게 쓰면은 내 생기부에 반도체 얘기를 써도 되고 반도체가 뭐가 있는지 쓰는 거죠. 원리도. 그리고 식각이라는 걸 쓰면은 이게 그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 만드는 여러 개의 과정을 또 써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연구원이라고 하면 연구원이 필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뭐 연구 윤리도 필요하고요. 통계적인 어떤 툴을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그거에 필요한 역량들을 생기부에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보고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로 쓰는 습관, 명사 하나 딱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식하는 혹은 연관된 애들을 같이 조금 찝어서 써주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영역에서 보고서를 쓰면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잘 찍게 되면.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경험 정리 관련한 내용인데 경험 정리는 근데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식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제가 경험 정리 해야 된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해요. 맨날 뭐 했는지 언제 뭐 했는지 일기 쓰고 오늘 한 일 뭐 했는지 정리하고 이게 어제 저 뭐 먹었는지도 몰라요. 기록 안 보면. 네, 거짓말이 아니라 바쁜 날에는 어제 뭐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시에 밥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바쁘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억이 되게 휘발돼요. 그래서 경험 정리는 저는 첫 번째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느낌까지 길게 갈 필요는 없지만 되게 옛날 거까지는 좀 아니어도 되는데 그래도 중3 뭐 이렇게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하면 멀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까지는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고요. 언제 했고요. 내가 쓰고 싶은 뭐 주제라든지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고요. 뭐 연기 내용은 뭐가 있고요. 이런 거를 좀 써주시면 나중에 하는데 도움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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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돼요. 근데 뒤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경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낼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머리 막 쥐어 뜯는 거예요. 엄마 나 빨리 컨설팅 시켜줘. 빨리 누가 이거 주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이래버리는 거. 학생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해주면 와 이거 했었지.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엇을 해야 했는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혹은 다른 사람은 무엇을 했는지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결과를 통해 나는 뭘 배웠는지 이게 제가 이렇게 경험 정리 이렇게 말씀 막 드리잖아요. 이 시태 정리 좀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학생들. 이 만약에 못했어요. 이렇게도 못한다고 하면 한 문장씩이라도 제가 이렇게 방금 질문 드린 거 어떤 상황이었고 뭐 어떤 결과를 낳고 뭘 배웠고 이거를 카톡 치듯이 한 문장만이라도 좀 카톡에 좀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지금 제가 분이나 이게 듣고 계신지 학부모님이 얼마 계신지 잘 모르는데 차라리 그거를 식사하면서 혹은 뭐 카페 가서 뭐 커피 마시면서 좀 막간을 여기서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차라리 그거를 좀 정리를 하는 걸 도와주세요. 어떤 거 같아? 뭐 하면서 이제 그거를 같이 기록을 해가지고 공유 폴더에다가 이제 자녀분이랑 공유 폴더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탁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대화도 좀 하고 기록도 좀 하고 나중에 내가 그 기록 정리했어 이거 한번 봐봐 뭐 다는 아니지만 도움 될 거야 이렇게 짠 하고 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는 이거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기록이 상당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매력적인 키워드는 무엇이고 이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는가를 쓰는 건데요. 제가 왼쪽은 DBPR라는 사이트고 오른쪽은 리스라는 사이트인데 키워드를 검색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 보고서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요 일단.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화학과에서 유기촉매라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일단 유기촉매 검색해 봅니다. 이게 키워드가 넓은 포괄적인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안 돼요. 논문이라는 게 되게 좁은 영역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를 내가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정해놓고 그 키워드에 맞는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해야 되는 건데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이걸 검색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뭔가 브레인스토밍에서 뭔가 디벨롭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조금 찾아보다가 보면은 실제로는 개념이 너무 어렵거나 아예 해볼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많아요.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쓰는 게 뭔가 이걸 그럼 어떻게 내가 보고서를 써야 되지? 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 자료를 검색하는 건 이걸로 뭐를 가공을 해서 보고서를 써야겠다가 아니라 보고서의 개요를 다 짜놓고 그거에 맞는 자료를 찾으려고 논문을 검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내가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하려는 계획이 섰는데 내가 실제로 하긴 좀 어렵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연구한 자료나 혹은 생각해본 개념들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찾아볼 때 그때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라든지 고차를 참고해서 내가 보고서에 쓸 느낀 점이나 세특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쓴 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문 자체가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이 뭐 잘 짧게는 뭐 2년, 뭐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연구한 거를 쓱 보고 저희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에 습득했던 어떤 이론이라든지 실험값, 실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는 그냥 써져 있다고만 했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은 이 내용으로 글을 어떻게 썼구나. 이 자료, 이 내용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했구나. 이 정도는 참고를 해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검색하는 거는 사실 좀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것만 하다가 모래사장에서 왕서방 찾기예요, 이거. 내가 다 정해놓고 그 자료를 찾으려고 와야 되는 건데 이걸로 뭔가를 정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밤새도록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I를 활용하시거나 예시 보고서를 활용하시거나 도서를 활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나 기술에 대한 거는 알고 계셔야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교과목과 연결해서 어떻게 쓸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경험 정리한 키워드를 삽입한 물어보는 과정이 있고 후속 활동 키워드나 연계 활동 정도 구성 요거만 좀 이야기를 AI랑 해주시면 되고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또 운영하는 채널 김세특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시 보고서들을 제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서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써볼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얻어가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해피캠퍼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대학생들이 쓴 보고서 사는 겁니다. 건 바이 건으로 사는 거예요. 혹은 고등학교 선배들의 자료를 조금 보시는 것도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도서인데 저는 도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도서. 뭐 AI도 당연히 좀 시간 절약하는데 좋고 남이 쓴 거 예시 보고서 쓰고 대안으로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선택지로는 알려드릴 수 있으나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도서입니다. 제가 뭐 여기 책 쓰신 분들이랑 일절 관계 없는데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도서를 이용해서 이걸 잡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그 책을 읽었잖아요. 그럼 그 책을 읽었다라고 시작하면 생기부에 같이 책을 적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기죠. 그 교과 세특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키워드 어떤 거를 잡냐 이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지 그 키워드를 잡았으면 그 키워드에 관련한 도서를 읽어보시라는 거죠. 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것도 인문계열 특히 예술, 경영, 경제, 인문학 이런 정말 수준 높은 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읽어요. 이게 너무 저는 책이 좋아가지고 계속 읽는데 이거를 밀리의 서재나 예스24 같은 전자책으로 조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월 구독형으로 한 9,000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두 권씩만 잡지 한두 권씩만 보셔도 와 이거는 참 값어치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키워드를 발굴하고 어디까지 기술 동향이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관련한 책을 읽어보시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가 예시 보고서 세 번째가 AI 활용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요. 저는 무조건 첫 번째 책입니다. 책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제 개념이 뭐냐면 아까도 이거 살짝 말씀드렸어요. 높은 난이도를 가진 그런 주제.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학생 입장에서는 야 삐까뻔쩍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개연성이 있냐를 조금 얼마나 연계를 했냐를 보는 거지 이게 막 대학생 수준의 뭐 석박사 수준의 고등학교 생기부에 무슨 석박사 수준의 논문이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평가 기준 뭐 뒤에 설명드릴 건데 그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메인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게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써라. 그게 필수입니다. 높은 이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컨설팅 받았는데 이거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는 이거 앞줄에 매몰이 되면 그런 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내가 할 수 있어야 결국에 챗GPT 제가 해봤어요. 사실 저는 잘 안 하는데 챗GPT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스토리라인을 보여드려야 돼서 한번 해봤습니다. 나 고등학교 학생인데 금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생기부 보여드린 금연 관련해서 담배 속 유해 물질 이거랑 화학원 개념이 오비탈과 전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연계해서 탐구를 하려고 한다. 이 정도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후속 활동과 계율을 알려주라. 고등학교 학생, 금연 특강, 화학원. 여기다가 저는 이제 제가 이 스크립트를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활동을 여태 했었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후속 활동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떤
개념이 좋은지, 어떤 키워드가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여기서는 후속 활동을 제안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담배 속 유해물질 흡사.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고. 그 다음에 전자 배치 및 오비탈 구조 정리. 이거는 조금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반응성과 연관짓기. 그리고 오비탈 개념과 결합의 종류. 사실 여러 물질들이 죄송해요. 이거는 전공 내용이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사실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해당 활동들을 기반으로 논문을 이때는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후속 활동 그래 나 이것 좀 해봐야겠다. 그럼 이런 관련한 내용을 논문을 검색해서 그때는 논문을 검색하는 겁니다.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거를 좀 차용을 해야 되니까 개요도 좀 짜봐야 되니까 그대로 복구 타시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심화 주제로도 사용이 일단 가능하다. 그래서 탐구 개요를 이제 예시를 제가 좀 짜라 했더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짤 때도 자 금연 교육을 예전에 그 특강을 통해서 1학년 때 자율활동 특강을 통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영향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탐구에서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뭐 분포를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화학원에서 개념이 요거를 배우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개념들을 연계해서 이걸로 해석해 보고 싶어요 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자면. 그래서 그렇게 쓰면 선생님이 그럼 얘가 1학년 때 이거를 했었는데 2학년 때는 뭐 그 과목에서 배운 교과목의 관점으로 예전에 했던 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벼락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여차저차 쓰는 방법, 뭐 키워드를 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후속 활동을 뭔가 짜는 과정들을 조금 해봤다라고 하면 예비 보고서도 만들어 보고 그와 동시에 이 보고서가 결국에는 이 보고서가 이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기부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요약하거나 문장으로 생기부에 집어넣는데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미리 구상을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쓰실 때요. 네, 이제 뭐 저는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학교에서 공지사항이 나오는데 뭐 그거는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 일단 목차를 써보는 겁니다. 그 목차 안에 이제 뭐 탐구 내용 있고 결과 있고 결론 및 느낀 점이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삐까번쩍한 이론이 만약에 들어갔다 해도 이 이론은 이거다. 이 이론은 이렇게 쓰인다. 정도 쓰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료조사라고 죄송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 아닌데 저는 활용도가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고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내용을 적었으면 예제를 넣어서 실제 숫자를 만약에 수학 공식이 있으면 숫자를 넣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든 실제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서에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필기 직접 유도하거나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미분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분방정식을 학교에서 배우진 않지만 미분방정식은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분과 적분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이나 수학 2 정도만 배워도 사실 애들이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게 사실 그걸로만 끝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사실 되게 복잡한데 일단 뭐 미분 한 번 하고 적분 한 번 하면 계산이 얼추 되니까 갖고 오는데 그거를 그냥 뭐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뭐 했다 이거보다는 그거를 그 내용을 한 번씩 내가 필사를 해가지고 슥슥슥 쓴 다음에 그거를 유도를 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유도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풀리더라. 미싱 링크가 뭐가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몇 개를 탐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쓰는 게 저는 맞는 보고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쓰시는 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얘가 좀 단순하게 복붙한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해왔네? 고민한 흔적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 노트 필기나 직접 유도한 부분이 있다면 사진 첨부하시고 그리고 나무 위키 이런 거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챗GPT.
출처, 나무위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학술지, 도서, 어떤 기업 홈페이지 차라리 이런 데가 좋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교과 과정을 벗어났을 때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사실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도입된 개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쓰려면 그 개념을 빌려와야 돼요. 근데 내가 교과 과정이 아니고 잘 모르는 개념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석을 달아놓고 이거는 사실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이해를 했습니다라고 써놓으면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미분 방정식 너 한번 유도해서 풀어봐 라고 했을 거예요. 미분 방정식 써왔으면 수학에서 미분 방정식 그 제대로 풀 수 있는 학생 거의 없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면 물론 이제 AP 과정에서 당연히 배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질의응답을 대비를 좀 하세요. 이게 학교 선생님이 뭐 검증하려고 깐깐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것조차 못하면 너는 그거는 그냥 거짓말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할 때도 항상 웬만하면 좀 미팅을 통해서 이 개념을 좀 알려주고 개략적으로 알려주고 이해를 좀 하고 이해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원래.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셨으면 보고서 잘 쓰는 학생 있는데 많은데 이거를 함축해서 막 약 300바이트, 약 400바이트, 한 500바이트 정도로 좀 이렇게 압축해서 넣는 게 좀 많이 힘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보고서에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 도서 활용해서 좀 보고서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좋은 점이 여기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특 문구를 쓸 때 땡땡 교과목과의 연계점을 찾거나 혹은 심화 연계를 조금 하기 위해서 땡땡 도서 이제 도서 저자 이름이랑 책 이름이 나오겠죠. 그거를 통해서 발췌를 통해서 이 연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문구를 써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 탐구를 할 때 탐구 보고서 1+1으로 탐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도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도서는 그거예요. 그 기록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기록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책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는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이라든지 그 책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가 이 정도는 알고 있음을 증명한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이니까 이게 담당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니까 학교장이 이제 인증을 하고 너 이 책에서 어떤 걸 얻었니? 어떤 개념을 필요로 해서 봤니? 이런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잘 쓴 문구, 잘 쓴 구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도서 관련한 좀 응용한 문구 좀 넣어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땡땡 과목의 후속으로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학년 때 특강 들은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글자 수를 좀 많이 먹긴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1학년 땡땡 활동의 일환으로 그 연계로 혹은 후속으로 관련한 이론 중 뭐 땡땡땡땡 이론을 조사를 함, 확인을 함, 응용함, 그리고 뭐 땡땡땡땡이라는 결론을 내림. 그래서 그렇게 1학년 때 했던 어떤 소재를 완결시키는 꼭지들을 다 완결시키는 거를 저는 추구를 합니다. 생기부에서.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생기부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이제 동적인 연계나 뭐 횡적인 연계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낚시하면은 떡밥을 뿌리고 그 떡밥을 회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가 좀 중요하다. 뭐 그냥 다 벌려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뭔가 연계 안 돼 있고 그런 것보다는 좀 좁아도 영역이 좁아도 그 연계 탐구를 통해서 꾸준하게 뭔가를 좀 알아봤다. 이게 좀 저는 어필 포인트가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뭐냐면 이거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센진학이라는 홈페이지에 되게 좋은 홈페이지예요. 이거 많이 들어가 보시면 좋아요. 자료집을 보게 되면 각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생기부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저는 되게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보면 알까? 이거를 지금 몇 점을 주고 뭘 진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정성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약에 제가 쉽게 야 너는 키 170, 제가 키가 173이요. 키가 173이면 너는 변환 점수 10점. 키가 175면은 변환 점수 15점. 이렇게 정량적으로 딱딱딱딱딱딱 기준이 있다라고 했다면 이 학생부 종합평가에 그런 게 있다. 뭐 리더십 항목에서 동아리 부장 1회 하면은 10점. 뭐 동아리 부장 2회 하면은 20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이 딱 있다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이게 더 불공평한 처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만약에 하려고 정말 뭔가에 진짜 공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뭐 온갖 노력을 다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놔서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게 이거를 참고해서 그런 느낌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부 종합이 정말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당연히 저도 이게 제 평가 기준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생부를 보는 기준에도 있지만 이거를 해석하기에 따라 진짜 어떻게 생기부를 꾸릴지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성취 수준이나 학업의 발전 정도, 학습 의지와 노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삼을 저는 이거 잘 모르겠고 제가 받아들인 바로는 경험상 성적이 높냐, 성적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학업 관련한 평가 코멘트가 있냐, 몇 점에서 몇 점 올렸다. 10분 일찍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한다. 있으면 이런 코멘트가 있으면 어떤 코멘트가 들어있냐. 교육 과정은 어떠냐.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실생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본 게 있냐.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도 이거를 뭐 몇 개이면 몇 점 이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 포인트는 아니지만 생기부에서 아 그럼 이런 포인트가 있다 없다 정도는 다 집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기부를 이렇게 조금 다이렉트로 생각을 하면 아 국어 교과목에서 학교 선생님이 오 나 그래도 예습하고 발표해가지고 뭐 최우수하다 써놨네 이런 포인트 있네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윗단에서처럼 해석을 하면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건데 윗단에서 해석을 하면 이거 너무 두루뭉술해서 이거 뭘 봐야 이거를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를 모를 것 같아요. 학업 역량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이 말이 많아요. 뭐 진로와 뭐 상위권 학교에서는 뭐 전공 적합성을 안 보이도 사실 그런 얘기는 저는 뭐 믿지 않고 이게 아니라 얘기를 이제 많이 듣긴 하지만 어 개념의 모호함이 불러온 오해가 아닐까 싶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뭐 전공 적합성 제대로 다 구분을 명확하게 따다닥 칼같이 하실 수 있는 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많이 없을 건데 거의 없다.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정량적인 게 아니라 다 정성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험한 것,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봤냐, 생기부 많이 봤냐, 얼마나 사회 경험해봤냐 이런 거에 따라 사실 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해석하는 건 그겁니다. 전공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 대학 커리큘럼을 봤을 때 그거에 필요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고등학교에서 이수가 됐는지 필요한 그걸 안 배우고 올라오면은 우리 대학에서 대학의 이제 커리큘럼상 배우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냥 배웠다 그러면 성적은 어느 정도 맞았니? 그리고 진로 과목에서 A, B, C 비율을 봤더니 A가 한 99%가 A를 봤다. 너네 점수 너무 잘 준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고 학교 커리큘럼을 봤을 때 혹은 동아리나 교과 이제 세특을 봤을 때 그 너가 지원한 계열과 관련한 활동과 수준에 체크를 해본다라는 거죠. 활동 뭐 많이 했냐? 몇 개 해봤냐? 수준은 어느 정도 됐냐? 단순하게 자료 조사만 했냐? 실제로 뭔가 다른 학년의 어떤 활동과 연계를 해서 혹은 동아리에서 했던 거를 개인별 세특에서 또 연계를 해가지고 해봤냐? 이런 식으로 그런 포인트가 있냐?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공동체 역량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공동체 역량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거는 좀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이거 신경 쓰셔야 되는 포인트 있어요.
생기부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공동체 목표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쁘게 적혀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저는 딱 구체적으로 타인과 프로젝트를 혹은 실험 등을 해서 결과를 낸 기록이 있냐?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시간이나 결과물을 양보한 게 있냐? 사실 그 봉사활동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인정 결석이 있냐? 규칙을 위반한 사례, 그리고 학폭 처분 기록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고 공동체 대표 해봤니? 동아리장 해봤니? 학급 회장 해봤니?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니가 더 중요해요. 그거 해봤니가 아니라 그 역할 해봤니가 중요해요. 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전공 바뀌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 더 촘촘하게 연결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별로 좋지 않은 코멘트를 쓴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합불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학급 임원을 못했는데 괜찮나요? 아무것도 안 한 회장보다 뭐 종합의견 보면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급 회장을 했음 이렇게만 딸랑 적혀 있는 애가 있고 뭐 동아리 그 학급 뭐 부원을 맡아가지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뭐 몇 시간에 뭐 시간을 세이브를 해주고 뭐 효율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사례가 나와 있으면 그런 아무것도 아무 장도 아니었던 부원이 점수 더 많이 가져와요. 이거는 장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회장보다. 그리고 단순히 기재만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찬가지죠. 학년 올라갔을 때 혹은 다음 학기에서 연계 활동을 해서 꼭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 수행평가 하실 때 뭐가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뭐가 제일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은 제출 기한을 안 지킨대요. 근데 제출 기한을 안 지키는 거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그래서 그 딱 리로스쿨이라고 있잖아요. 딱 기간 지나면 제출 안 되게끔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다 되는데 뭔가 그냥 학습지라든지 뭔가 종이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파일로 못 보내라 약간 메일로 보내라 이런 거는 또 제출 기한을 미준수하는 상황이 왕왕 벌어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도 많이 있죠. 수행평가 보는데 결석을 하면 뭐 시험 문제 바꿔가지고 뭐 다시 한다. 아니면 뭐 만점에 90%만 받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잘 알지 못하는 내용 복사 붙여넣기가 상당히 만연해 있다. 그리고 이게 이 두 번째 내용에 좀 버금가는 내용인데 무분별한 생성형 AI 사용. 이거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면 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시 파이터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2학년 2학기 지금 2학년 학생 이제 기말고사 끝났어요. 여름방학 지나면 정시 파이터 올라옵니다. 이제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요. 나 이제 정시하겠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제 수시. 그런 학생들이 제출은 해야 되니까 생성형 AI를 많이 씁니다.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물론 수시에서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는 있겠죠. 정시 공부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보고서 쓰는 게. 근데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게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도. 그래서 뭐 제 선생님들 대변해서 뭐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건 아닌데 평가를 선생님이 하니까 선생님의 그런 마인드나 그런 상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점수 받기 더 좋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고충사항들을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그거를 공략해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수행평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지필고사 플러스 수행평가 점수가 등급이에요. 등급이 결정되거든요. 중간기말 아무리 잘 봐도 수행평가 팍 깎이면은 그거 의미 없습니다. 특히 상위권에서 더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마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양식 미준수입니다. 분명히 양식대로 하라고 했는데 양식을 지키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왕왕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뭐 학부모님들,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아 그래 이런 거를 좀 이게 사실 기본이거든요. 잘하는 학생들은 아 뭐야 약간 이렇게 코웃음 치는 분들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포인트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어느 정도는 간다. 이거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만 제대로 해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본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방학 때 미리미리 작성 만드는 습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 보고서 작성할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